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빠른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감기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자는 중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잦은 기침이나 재채기는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 비수술 치료를 통해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무더위가 그렇게나 기승을 부리더니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에도 걸리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요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들이 많다고 하는데 노년기에 그래도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라면 척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협착증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충분히 넓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병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튀어나오면 저 부위에 정상적으로 지나가야 될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유발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특히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아플 수가 있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견디기 힘든 병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TV로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러면은 이 통증 부위에 따라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허리 부분들 중에 어디인지를 딱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리 통증이 동반이 되면 어느 특정 부위를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유발이 되어 있으면 요추 4번,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네.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플 때에도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리나 다리 쪽에 통증이 있으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좀 가벼운 단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빨리 내원하시면 간단한 방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척추 질환도 이렇게 여러 단계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조기 내원하시면 이런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2단계인 비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치료로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아무리 이런 치료들을 거듭 받아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그리고 척추 고정술, 유압술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1단계 뭐 약 드시고 물리치료는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3단계 수술을 해야 하나? 아니요. 저희 오늘은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살펴볼 치료법은 증식주사입니다. 이건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만성 통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이 유발이 되고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져 있던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담이 적은 치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식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아까 단계적 치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식주사 치료는 수술을 받지 않고도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 치료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수술을 받고 잘 지내다가 증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필요한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증식주사 치료의 경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없이도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실제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또 목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사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아버님의 사례가 첫 번째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른쪽 팔이랑 다리가 굉장히 많이 저리셨나 봐요. 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6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저리고 또 아파서 이제 힘들고 목도 아파서 힘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경추 MRI 영상이 되겠고 네.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문제가 되어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항상 이럴 때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럴 때에 바로 수술로 가지 않고 이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증식주사 치료를 한 차례, 두 차례 거듭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차근차근 좋아져서요. 네. 지금 이제 6회 치료가 끝난 이후에 처음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고요. 다음 사례는 허리 쪽이 안 좋으셨던 분들 증식주사를 통해서 좋아진 사례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또 이제 최근에는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추 4번,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잘 지내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1단계 치료가 이제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네.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2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를 이제 여러 차례 받으시면서 그 증상이 한 80~90% 좋아져서요.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또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